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12월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보름 뒤면요, 2022년 이민년과도 작별을 해야 하는데요. 남은 날짜 동안 더 기억에 남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보름 동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K원전 튀르키예 40조 수출 청신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도 이제 K원전, 그러니까 이 원전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죠. 튀르키예, 과거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지금은 공식적인 이제 명칭이 우리말로 튀르키예라고 씁니다. 여기 보시면요, 타당성 조사 곧 착수한다. 폴란드에 이어서 초대형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제요, 무분별한 탈원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무분별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한 거죠. 신한울 준공식에서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시죠. 공시가 14년 만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유세 부담, 공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 보면 단독주택 가구, 단독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대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토지 6%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아파트 공시가도 역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뭐 이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47일 만에 영정 올린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유가족 협의회가 이태원 광장에 설치를 했는데요. 76명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가 됐고요. 16명은 이름만 공개가 됐다. 자, 진짜 애도는 이제부터다. 잊지 말아달라. 뭐 이런 가운데 여전히 뭐 국회에서는 이 관련 국정조사, 사실은 뭐 국정조사 한다고 합의만 했지만 제대로 열리진 않고 있죠.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3,400명이 고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 혼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절반이 50, 50대, 60대 남성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실제 조사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하루 10명 가까이 돼요. 근데 남성이 여성보다 4배나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면은요, 이제 퇴직 뭐 관련된 나이고요. 그리고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뭐 이혼 등등등, 그래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된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분 패널께서 아침부터 이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깊숙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최직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키워드가 전 인용을 했는데요. 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본인 탓이다라고 강하게 인정을 뭔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오늘 어제 뭐 밤에 들려온 소식이죠. 오늘 뭐 신문들이 많이 좀 싣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죠. 검찰 전방위 압박,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입니다. 극단 선택.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좀 순화돼서 이 표현을 씁니다. 극단적 선택이다. 그러나 천만다행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네요. 변호인이 발견했습니다. 뭔가 낌새를 느낀 변호인이 이상하다 분위기가. 역시나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생명에 지장 없다. 그리고 주변인 체포 압수수색에 부담을 느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 때문에 여럿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심경을 뭐 주변에 토로했다. 이런 거죠.
나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좀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그 언론에 나온 것처럼 14일 저녁이었는데요. 어제. 네네. 대장동 키맨이라고 불리는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본인의 차량에서 발견이 됐고 이제 변호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나 뭐 추측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이상한 낌새를 좀 챈 것 같아요. 그럼 그날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변호사하고 뭔가 얘기도 하고 이제 변론 관련된 얘기를 한 상황인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느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들이 촉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당사자 의뢰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충 추단이 됩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이분 네, 지금. 심상치 않고 또 주변인들한테 김만배 씨가 여러 가지 조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지금 검찰에서 그 주변인들 특히 예. 이제 뭐 헬멧남이라고 불리는 최 씨라든지 뭐 그 외에 그 자금직이라고 화천대유의 자금직이라고 그 불리는 뭐 이모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조사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었던 것 같고요. 어. 뭐 억울함과 호소와 동시에 이런 조사들의 방향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압박스럽고 그리고 되게 좀 뭐 걱정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또 나올 것인지 예. 또 자료가 나오면 또 본인이 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본인이 밝히려고 밝고 주장할 수 있는 거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좀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지나요? 왜냐면 이제 뭐 본인이 새롭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밝혀질 수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예. 지금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그 외에 유동균 그 본부장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그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포인트를 잡고 최 씨라든지 그 외에 그 주변 인물들에 관련된 자료 예. 특히 지금 최 씨가 받았다라고 전달되는 예.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라고 예. 전달되는 자료들 구속 직전에 자료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또 많이 이게 있었을 불리할 거고요. 수도 있다 그 네, 자료 불리할 때문에.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뭐 나머지 두 사람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진술하는 부분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싶습니다. 근데 조대진 변호사 기억을 돌려보면요. 김만배 씨의 경우 천만다행으로 빨리 발견이 돼서 지금 생명이 지장 없어요. 아주 천만다행이지만 네. 앞서서 대장동 이 의혹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 극단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걸 또 떠올리게 돼요. 지금 상황이.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수사를 받다 보면 뭐 예. 수사의 압박감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검찰의 예. 방향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또 달리 이렇게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들 때문에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명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안 좋은 상황들이 뭐 연출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좀 뭐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언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언론이 어떻게 생각을 예. 하고 있다라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당사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진실한 사실에 예.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선택적으로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독 극단적 선택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까지요. 지금. 관련 기사나 더 있는데 이어가 보죠. 역시 뭐 같은 내용 큰 제목으로 다루고 있죠. 대장동 키맨 김만배 극단적 선택 시도.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차에서 발견됐다. 해명 지장 없다. 근데 요 내용이 여기 추가돼 있죠. 자, 김만배 구속 직전 빼돌린 대장동 자료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자료가 이른바 헬멧남. 어제도 잠깐 다뤘는데 이 헬멧남한테 건너줬는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후에 뭔가 좀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우선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요. 최인정 변호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질문이에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이런 류의 일이
좀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조대진 변호사는 검찰 수사라는 게 대단한 압박이다.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멘탈 관련돼서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 측면에서 과연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압박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구체적 물증을 들이대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부인하다가 진실을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압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 때문에 여러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해서 변호사 또 그게 좀 궁금한 지점이라는 이재명 거군요. 민주당 대표와의 직접적 관련성 이런 부분에까지도 저 부분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역사는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예. 말씀이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특검까지 통해 가지고 몇 차례 무혐의를 받았죠. 예. 한마디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다스는 건 누구 겁니까 했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통했는데 서초구에 있는 영포 빌딩 그 오랜만에 이명박 전 듣네요. 대통령 영포 지하에 빌딩. 있던 예. 곳에서 관련되는 자료가 예.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판결됐고 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의혹은 뭐죠? 지금 수천억을 그 배당을 받게 되는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 예.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 겁니까?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예. 결국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천화동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의문에 대한 비자금 본인들이 얘기하는 저수지 예. 이 관련되는 것이 지금 헬멧남이라고 부르고 있는 쌍방울 예. 부회장 출신의 뭐 임원 최모 씨. 출신이라 그러죠. 예. 그 헬멧남 집을 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초동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얘기했던 이 천화동인 1호의 내부적인 회계 장부가 지금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결국 지금 봤을 때에 천화동인 1호에서 예. 200억 정도의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지금 확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최근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닌 김만배 씨의 로펌 검찰 출신 변호사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했다는데 그래서 로펌도 압수수색했다고 그렇죠. 그러죠. 그 정도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증거가 있지 않다면은 예. 그 법원이 그렇게 쉽게 압수수색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아마 그와 관련된 그 압수수색 내용에 상당 부분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기존과 달리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구속 기간이 1년 지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석방을 했습니다만 예, 만료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예, 검찰이 새로이 어떤 보면은 신병을 그 확보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인정 변호사는 요 헬멧남이 갖고 있었다는 요 자료와 어제 어떤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요 일과 모두 관련돼서 압박을 좀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네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신문 보시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밤 사이에. 그렇습니다.